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요? 자, 설 연휴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자,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워낙 긴 설 연휴이기 때문에 자, 재테크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두 번째 날을 맞아서요. 집안의 역사 속에서 나의 재테크 교훈을 얻는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상금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죠. 아마 어제 영상 보시고 많은 또 영감을 얻으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또는 강연 또는 컨설턴트 또는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테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집안의 역사에서 재테크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집안마다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 경제의 히스토리하고 많이 연동해서 돈의 역사가 가문의 역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문의 역사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흥망성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었던 히스토리도 될 수 있고, 또는 뭐 IMF와 같은 안 좋은 시기 때 나쁜 교훈, 나쁜 상황들, 그런 것도 다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역사들 속에서 자신만의 재테크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께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란만장해요. 일제 강점기부터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기 상황, 뭐 한국 전쟁, 그리고 6, 70년대 인플레이션 시기, 80년대 고도성장기, 그리고 90년대 등등등 여러 가지 역사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험하셨던 본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하세요. Listen and repeat.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뇌리에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잊혀질 듯 하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 하기 때문이지요. 저희 집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집의 재테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할아버지가 뭐 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모든 집이 다 그러지만 돈에 대해서 너무 밝히지 마라라는 식의 그런 가정교육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워낙 부잣집의 따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념이 매우 확실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이런 말이 예전에는 뭐 당연시 되던 시대였잖아요. 여필 종부 해가지고 남편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환을 좀 이 손주 때에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노파심에 자주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현금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가 눈으로 보신 화폐개혁, 요 화폐개혁 눈으로 보신 것만 해도 두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3번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 이런 화폐개혁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있었던 할머니의 주변 친척들의 모습들을 노골적으로 보셨어요. 특히 할머니 친정집이 예전에는 잘 사셨는데 몇몇 분들이 대부업을 그때 당시 하셨다고 합니다. 은근히 이제 6, 70년대 이자놀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대부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뭐 저희 할머니의 친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폐개혁이 1962년에 뭐 군사 혁명적으로 기습적으로 전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난처한 처지에 취하시고. 자, 특히 이 화폐개혁 이후에 할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상한 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뭐 이거 대부업 하셨던 친척들은 친척들 일이고 본인에게도 매우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셨는데요. 화폐개혁 전에 할아버지의 친척, 그러니까 시댁 식구잖아요. 예, 시댁 식구 중에 한 분이 자식이 결혼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로는 이제 제법 큰 돈, 뭐 지금도 결혼식 할 때 큰 돈 들어가고 예전에는요 결혼식 할 때 약혼식 꼭 했어요. 예, 지금 우리 시대에는 상상이 잘 안 가시지만 약혼식 꼭 했고 약혼한 거 하고 난 다음에 함들이 꼭 했고 아우 뭐 엄청났습니다. 돈 뭐 기둥 막 뽑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갔어요. 급해서.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폐개혁이 터지고 그리고 바로 안 갚고 돈 갚는 걸 차일피일 그분이 미루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10년 뒤쯤에 가서 그때 돈 빌려간 거 주세요라고 했더니 참 이불솜 한 채 그냥 이불솜 하나 던져주면서 야 이걸로 빚 갚은 거 쳐. 그때 뭐 몇만 원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와 정말 너무하죠. 그래서 할머니의 명언 중에 하나는 씨는 씨다. 예, 이거 욕이에요. 씨는 삐리.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언제든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돈이 돈같이 않아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라. 뭐라도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예, 현금은 쟁여두지 말고 투자를 해라. 굴려라. 무엇이 됐든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옛날 서울 부동산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옛날 이야기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뭐 한 90년대 80년대 집값이다 하면은 뭐 옛날 그 뉴스 자료 이런 거 뒤져가지고 찾아볼 수 있고 뭐 최근 집값은 뭐 KB시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옛날 자료는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자, 우연히 이제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 사대문 밖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집을 한 채 사셨어요. 예, 뭐 이제 기와집 하나 사셨죠. 뭐 기와집이라고 해봐야 이런 겁니다.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서울이 사대문 밖으로 급격하게 커지면서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지금 아파트 찍어내듯이 그 기와집을 막 찍어내세요. 팍팍팍팍팍팍팍. 그게 그 뭐 요즘 종로거리를 구시가를 이제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사대문 밖에 뭐 한옥거리 뭐 비슷하게 해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뭐 좋은 한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한옥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대량으로 양상된 한옥입니다. 뭐 그때로 치면은 나름대로 뭐 기획도시라면 기획도시겠죠. 그러한 이제 한옥을 하나 조그만 걸 사셨습니다. 한 20평대 대지 20평짜리 사셨는데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가격이 30만원. 지금은 아마 요 가격이 3억 갈 겁니다. 한 50년 넘게 흘러갔죠. 엄청나게 큰 엄청난 상승률이긴 해요. 한 이게 이제 1000배 올랐으니까요.
이게 그렇지만 복리로 따지면 그렇게 심하게 큰 건 아닙니다. 예, 생각보다는 예, 큰 상승률은 아니고 저쪽 뭐 압구정이라든가 저쪽 강남에 예, 뭐 그런 데 비하면은 예, 상승폭은 좀 적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가 사대문 안에 집을 팔고 사대문 밖에, 서울 사대문 밖에 그렇게 사신 거였는데, 사대문 안에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리고 남은 돈, 그걸 사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압니다. 대충 짐작을 합니다. 예. 예. 자, 앞서 언급드린 그 숫자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1년에 연평균 한 14% 상승한 수준입니다. 제 블로그에 계산은 600배 상승한 걸로 쳤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글 쓸 때는 공식 지가 기준으로 아마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이 엄청났어요. 연 20%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할머니가 왜 현금을 쟁여두지 말고 무언가를 투자하라고 했는지 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 남자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뭐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있을 때 무조건 지켜라. 예, 저희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있을 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남자분들 특히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이번에 내가 눈 딱 감고 뭐 친구 도와준다 뭐 이런다든가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있을 때 지키세요. 예. 그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필 정부의 가부장적인 사회였다 보니까 본인 의견을 강하게 내지 못하셨어요. 예전에 보면요, 서울에 친척이 산다 그러면 시골에서 4촌, 6촌, 8촌, 12촌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 밥 해줘야 되잖아요. 밥도 해주고.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돈을 벌립니다. 손을 벌립니다. 그때 당시엔 또 저희 집이 뭐 좋게 얘기해서는 착해서 예,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나중에 뭐 그분들 다 그 고마운 거 다 까먹죠. 결국은 할아버지 본인도 예, 재산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고, 뭐 좀 어려운 예, 그런 공공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할머니도 큰 목돈이 생기면 꼭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할머니께도 이제 큰 목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 가지 뭐 처가 쪽에 뭐 돈일 수도 있고 뭐 갯돈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으로 이제 남양주에 배밭을 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 뭐 다산신도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구, 만약에 그때 그 배밭을 사 놓으셨다면 어이구, 뭐 저희 뭐 후손들에게 좋은 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돈을 이제 딱 쟁여두고, 이제 내일 계약하러 가야지 하고 돈을 딱 준비해 놨는데, 그 서울에 있는 집에는 친척들이 많이 뭐 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필이면 시누이가 그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누이가 시누이면은 저희 할아버지의 누님. 그래서 시는 씨다, 그런 또 명언. 요 씨는 욕이에요. 예. 자, 근데 그 시누이 분께서 그 돈을 낚아채다 그냥 팍 채갔다고 합니다. 돈 빌려줘. 네, 며칠 뒤에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안 갚아요. 그때 당시 남양주 배밭을 사셨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 좀 세게 얘기해서 지킬 걸,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이 생기면 잃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집집마다 집안의 역사들, 돈의 역사들 꼭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려운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씩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훈들은 이렇게 현명한 지혜가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저희 증시 토크를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집안의 역사를 한번 재무적 관점, 재테크 관점에서 한번 쭉 한번 되고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뭐 안타까운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정말 화려한 역사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재테크 지혜가 될 것입니다. 뭐 조사다 보면 조상님들의 치부도 보시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연도별 타임테이블을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1960년, 70년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지 그런 거 곰곰이 보시면요, 재테크 속에서 여러분들의 과거, 집안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재테크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뭐 설날 연휴니까요, 집안 어르신들께 귓동냥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흥미로운 주제로 재토크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휴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